네, 더 카메라 스쿨 이번 시간에는요, 포토샵 기초반 시간으로서요, 그동안 카메라 롤을 이용해서 컨버팅했던 사진들을 실질적으로 포토샵에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어떤 보정이 들어가기에 앞서 포토샵의 각종 창들과 툴들에 대해서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 화면으로 같이 이동하시죠. 자, 포토샵의 기본적인 창입니다. 지금 포토샵을 처음 설치하셨던 분들은 이런 화면을 보고 계실 겁니다. 포토샵은 굉장히 사용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혹은 사진을 다루거나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용할 거는 사진에 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창을 우선 사진에 최적화된 창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창을 클릭하셔서요. 작업 영역에서 필수 기본값이 아닌 사진을 클릭하게 됩니다. 클릭하시면 자, 창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저희는 모두 이 기본 창을 사진으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파일,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요. 어떤 파일을 열 것인가? 자, CR2는 이제 로우 파일입니다. 로우 파일을 제가 열어서요. 설정된 값대로 이미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로우에서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드디어 포토샵 창에 사진이 올라오게 되었죠. 자, 기본적으로 확대, 축소,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 창 옆에 내비게이터라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을 큰 산, 작은 산 이 버튼도 있고 중간에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더도 있습니다. 자, 슬라이더를 움직이거나 혹은 큰 산, 작은 산을 움직일 때마다 사진이 축소,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비게이터에서 슬라이더 혹은 버튼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돋보기 확대 도구를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100% 화면에 맞게 혹은 여기서 조금 확대, 조금 더 확대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요,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진 내서 포토샵에서 확대 축소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단축키를 많이 이용합니다. 단축키는요, 컨트롤 그리고 더하기 빼기 버튼으로 가능합니다. 숫자 0 옆에 빼기 누르시면 축소가 되고요. 더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확대가 가능합니다. 자, 확대된 사진에서 내가 옆에를 보고 싶다 했을 때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툴이 바로 이 손바닥 툴입니다. 손바닥을 이용해서 옆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시게 되면 이렇게 확대된 상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손바닥을 클릭하는 것보다 사실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손가락이 자동으로 손바닥 툴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툴을 사용하고 계시던 스페이스바를 누르셔서 클릭하시고 움직여 주시면 편리하게 화면 안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외워두셔야 될 점이 컨트롤 더하기 빼기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움직이는 이 단축키들은 꼭 유용하게 쓰이니까요,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을 우선은 축소를 해서 전체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전체를 보기엔 딱 좋죠. 자, 창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볼 건데요. 위에 있는 메뉴 창들은 파일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열기, 종료,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혹은 인쇄 같은 기본적인 값들을 조정하고요. 편집, 이미지, 레이어, 문자 이런 다양한 창들은 심화하는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여기 옆에 보이시는 팔레트의 일부분과 그리고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이 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툴들은요, 각기 하는 일이 좀 다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동 도구. 이동 도구는요, 만약에 우리 사진이 제가 사진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복사를 했을 때, 자, 이걸 움직일 수 있죠. 이동 도구는 말 그대로 어떤 사진을 선택하고 그거를 화면 안에서 이동했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셨던 선택해서 복사하는 과정은요, 제가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로 이용을 했습니다. 자, 포토샵은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선택. 어떤 부분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효과를 주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툴이 바로 이 사각형 선택 도구인데요. 자, 클릭한 상태에서 사각형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저는 이 정도 정해볼게요. 자, 이 정도로 누르고 저는 이 사진에 이 정도 되는 영역에 효과를 줄 거예요. 어떤 효과를 줘볼까요? 가장 손쉬운 효과가 바로 복사이죠. 편집. 자, 이렇게 선택된 부분을요, 편집, 복사, 다시 한번 편집, 붙여넣기.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컨트롤 C, 컨트롤 V 로 복사를 지금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어렵죠. 하지만 옆에 창을 한번 보시면요, 레이어 창에 새롭게 지금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선택 도구로 가서요, 이 레이어를 움직이면요, 아, 이게 이 레이어 위에 원래 배경 위에 새로 사진이 복사가 되었구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원래 원본 사진 위에 제가 선택한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가 적용된 거죠. 자, 이렇게 선택과 효과로 포토샵은 나뉘게 됩니다. 자, 이 레이어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대로 클릭하고 드래그 해서요, 옆에 휴지통 버튼을 누르시면 지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 선택 도구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요, 원형 선택 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선택 도구는 동그랗게 선택을 해주는 도구죠. 자, 선택을 취소해 보겠습니다. 선택에 선택 해제를 누르시면 원들이 사라지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올가미 툴은요, 선택을 위한 도구입니다. 자, 우선 올가미 도구로 한번 해볼게요. 올가미 도구로 제가 원하는 부위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움직여서 그려줍니다. 네, 아까 원이나 사각형보다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도구들은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마우스로 직접 그려주시면 그 형태를 이렇게 선택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선택, 해제. 자, 그거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요, 원하는 부위에 클릭, 그리고 방향 전환 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누르신 다음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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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런 식으로 좀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는 한 번에 마우스를 움직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한번 클릭하면 방향을 마우스를 움직여도, 그리고 클릭을 다음번 할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놔두셔도 선택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좀 더 편리하고 정확한 도구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올가미 도구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선택이 되었죠. 자, 이 선택된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선택,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그대로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필터 상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다른 효과들을 선택된 부분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스타일화, 타일. 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게 마치 타일처럼 어떤 포토샵의 효과가 적용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제가 선택한 부분에만 그런 효과가 들어가게 됐죠. 자, 잘 사용하지 않는 타일 기능을 한번 써봤는데요. 확실히 뭔가 달라지는 효과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했을 때는 이 히스토리, 작업 내역을 누르셔서요. 타일 선택 전에 다각형 올가미로 돌아가시면 이전에 했던 기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타일, 선택 해제, 그리고 사각형 올가미를 하기 전에 동그란 올가미, 원형, 레이어 이동, 레이어 삭제, 전에 했던 그런 기록들에 대해서 지금 내역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다 하셨을 때는 단축키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개의 이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다 했을 때는 컨트롤 Alt Z, 세 개는 한 번 더 여기서 컨트롤 Alt Z, 컨트롤 Alt Z 이런 식으로 현재 그리고 과거의 작업 내역을 왔다 갔다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 해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툴 중에서요. 자, 여기 보이시는 자르기 도구. 이것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테두리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선택 툴과는 다르게 완전히 사진을 잘라버리는 도구입니다. 자, 제가 원하는 부위만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 꽃병 크기만큼 한번 잘라볼게요. 자,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맞춰줍니다. 자,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엔터를 눌러주시거나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자르기를 눌러주시면 사진이 내가 원하는 선택한 부위만큼 잘리게 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르기 도구입니다. 자, 다시 작업 내역으로 돌아가서요. 이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는 이 반창고 모양의 도구는요, 스팟 복구 브러쉬, 스팟 힐링 브러쉬라고 합니다. 이 스팟 힐링 브러쉬는 주변의 사물들을 예를 들어서 점이 있다, 지저분한 게 있다 했을 때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저분한 걸 한번 지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뭔가 실 같은, 먼지 같은 것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자, 스팟 복구 브러쉬를 이용해서 제가 여기서 클릭 그리고 쭉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아까 전에 보셨던 먼지 같은 흰색 선이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얼굴에 있는 점이나 혹은 CCD에 묻어있던 먼지들을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이시는 도구는요, 바로 브러쉬 도구입니다. 말 그대로 브러쉬는 붓입니다. 그래서 내가 브러쉬를 움직여서 클릭해서 그려주게 되면은 그 브러쉬 자국이 그대로 사진 위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지금 선택된 색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을 누르셔서요, 초록색으로 한번 제가 바꿔서 브러쉬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브러쉬를 그리겠습니다. 자, 정말 왜 기본적인 그림판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는데 굉장히 어색하죠. 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기도 하고요. 자, 이런 브러쉬 도구는요, 사실 그림을 그릴 때보다 어떤 효과를 적용시키거나 취소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그건 레이어 마스크 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 붓으로 그리듯 그려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작업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림을 그리기 전 상태 해서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이는 도장 툴. 도장 툴은요, 복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제가 이 꽃을 한번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동그란 영역이 제가 복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크기가 나옵니다. 자, 크기를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꽃 정도의 사이즈로요. 자, 조금 더 커야겠죠? 네, 조금 줄여서요. 네, 이 정도 상태로 제가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배경을, 복사를 원하는 원본 배경을 클릭해야 되는데요. Alt를 누르면요, 이렇게 표적 같은 커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 표적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Alt를 떼시면 커서를 클릭했던 부분에 똑같은 상이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어디다 이제 복사를 해볼까요? 이 위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존재하지 않았던 꽃이 복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노란색 꽃을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꽃을 약간 이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복사. 자, 전후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복사 도장 전에 선택 해제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복사하기 전 상태, 그리고 복사 도장을 눌렀을 때 복제 상태. 예, 이렇게 스탬프 툴은, 도장 툴은 내가 원하는 부위의 이미지를 똑같이 복사해주는, 복제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제 상을 삭제해주는 지우개 도구, 그리고 상에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는, 자,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밝은 것부터 어두운 것까지 점차적으로 톤이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을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는 도구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블러. 블러는 이거를 흐림 효과라고 합니다. 흐림 효과는 상을, 제가 선명하게 맞아져 있는 상을, 자, 조금 크게 해서요, 초점이 맞지 않은 것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이전 상태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이렇게 상을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에 흐려지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 보이시는 툴은 닷지 도구, 번 도구입니다. 예, 용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닷지와 번은 흑백 사진에서 많이 쓰이던, 흑백 아날로그 사진에서 쓰이던 그런 명칭입니다. 닷지는요, 내가 원하는 부위에 노출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제가 닷지 도구를 이용해서 효과를 주고 있는 부분만 밝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일부분만 밝혀줄 때 이 닷지 도구를 사용하셔서 밝혀주시면 됩니다. 자,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반대로 번 도구는 내가 선택한 부분만 어둡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한번 어둡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한 부분이 어두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죠.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밝게 혹은 어둡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자, T. 이 T 도구는 텍스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글씨를 쓸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 이제 제가 flower sample 이라고 적고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하나의 레이어이기 때문에요, 이동 도구를 통해서 움직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다시 누르시면 어떤 글씨체를 선택할 건지, 그리고 사이즈를 얼만큼 크게 또는 작게 만들어 줄 것인지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다양한 툴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툴들을 다 배우시는 것보다 일단은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툴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강의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진을 어떤 식으로 포토샵에서 보정을 할 것인가, 그 효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많이 익숙해지셔야 할 부분들이 이것들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그리고 이전 단계로 돌아가고, 이런 기본적으로 포토샵 안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조금 익숙해지시고 나시면 작업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진짜 사진을 변형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